네, 안녕하세요. 토요시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구독자 요청 강의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의 요 작업에 대한 실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좀 질문이 오셔서 뭐 어떤 준비, 어떤 복장, 어떤 공부, 뭐 작업 순서,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게 자격증 시험을 이제 실기잖아요. 실기를 접수하고 나면 수험표가 있잖아요. 그죠? 수험표 안에 보면 수험표 제일 하단 부분, 그러니까 이제 뭐 시험 장소, 몇 시, 언제, 뭐 이렇게 이런 장소 밑에 보면 수험자 뭐 지참 공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공고란을 보고 사실 공고를 지참해야 됩니다. 그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공고를 지참하고 시험장 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물론 시험장은 시험장 상황에 따라서 공고를 대여해 주기도 하는데 시험을 보는 사람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적게는 뭐 7, 8명이고 많게는 10 몇 명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실습 장비라도. 그렇게 하게 되면 빌려줄 수 있는 공고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시험을 먼저 보고 나는 나중에 보고 이렇게도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든 간에 좀 빌려서라도 그죠? 예, 준비를 해가지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복장 물어보시는데,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이 컴퓨터 응용 밀링이니까, 사실 이거는 실습을 요하잖아요. 시험 시간 3시간 안에 보면, 머신링 센터 프로그래밍, 요거는 프로그램 작업은 이제 이게 캠 작업이니까 이게 실습은 아니더라도, 범용 밀링하고 머신 센터 둘 다 실제로 가공을 하셔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네, 맞아요. 복장은, 그죠? 시험 이게 가공 작업에 맞는 복장이어야 되겠죠. 이런 거 안 됩니다. 슬리퍼를 신고 간다거나, 그죠? 슬리퍼 신으면 당연히 안 되죠. 발 다칩니다. 뭐, 그리고 반바지를 입고 간다거나, 이 말이 안 되죠. 반팔 정도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좀 위험한 게 반팔로 입고 가게 되면, 좀 위험한 게 뭐냐면, 범용 밀링 할 때 칩이 튀면 본인이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볼 땐 긴 팔 있죠? 그러니까 좀 헌옷 긴 팔하고 긴 바지 준비하시고, 어, 슬리퍼 말고 운동화 정도는 괜찮고요. 원래 FM대로 하려면 작업화를 원래는 신고 가야 되는데 작업화가 없는 분도 계시니까 그러면 조금 티가 안 나는 검정색 운동화 신고 가면 이게 이제 작업한지 아닌지 좀 구분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작업화라고 우겨도 됩니다. 뭐 경량 작업화도 요즘 많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거 준비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시험은 여기 지금 여기 공개 뭐랄까요 수험자 정보 뭐 정보 사항인데 여기 내용을 한번 시험 가기 전에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시험 시간은 3시간이고 각각 1시간인데 이거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 작업 순서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하겠네요. 머신인 센터 작업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가공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 즉 캠 작업을 먼저 해요. 캠 작업은 당연히 캠을 써서 애쉬 코드 뽑는 거죠. 제 화면 잠깐 보면 저는 이제 마스터캠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이걸로 이제 시키니까 얘기하지만 마스터캠 혹은 뭐 UGNX든 솔리드웍스든 어쨌든 캠 프로그램 가지고 시험장에 있는 그 어떤 예제를 받을 거예요, 직업을. 이 예제 뭐 공개 도면 중에 한 가지를 받겠죠, 30가지 중에. 그 도면 가지고 이렇게 캠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캠 작업한 걸 가지고 그게 끝이 아니라 얘를 가지고 실제로 공고가 돌아간 NC까지 뽑으셔야 돼요. 그리고 뽑아서 얘를 USB에 저장까지 해야 됩니다. USB는 안 가져가도 됩니다. 시험장에 줄 거예요. 빌려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했는 프로그래밍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담는 것까지가 이제는 첫 번째 이제 1교시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이제 1교시라는 거. 됐죠? 그러면 일단은 USB에 이제 NC 코드는 뽑아놨으니까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그럼 2교시에는 뭐냐면 범용 밀링 작업을 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머신 센터, 그러니까 밀링 가공 산업기사에서는, 아니, 밀링 기능사에서는 범용 밀링, 이게 요거 순서대로 간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반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CNC 선반 같은 경우는 소재를 2개를 지급받아서 하나는 범용이고 하나는 그죠? CNC이기 때문에 소재가 2개이기 때문에 어떤 걸 먼저 해도 상관없는데 머신 센터 같은 경우, 즉 밀링 같은 경우는 소재를 1개 지급받아요. 그거 가지고 앞면은 밀링, 뒷면은 뭐 MCT 혹은 뒷면은 범용, 윗면은 MCT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소재 하나 가지고 작업하기 때문에 작업 순서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범용 밀링 가공 1시간 작업이 주어지는데 여기서 조금 봐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긴 합니다. 요구사항 보면 범용 밀링에 지급되는 그러니까 지급되는 소재는 이렇게 작업을 하라고 써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데 머신 센터에서 가공하면 즉 한 면은 남겨놓고 5면 정도는 가공하라고 그럽니다. 이 소재 받는 게 6면체죠, 그죠? 넓이가 한 이 정도 되는 6면체고 사이즈는 좀 이따가 볼게요. 이렇게 생긴 소재를 받아서 여기서 5면을 가공하고 한 면은 남겨놔야 된다는 소리예요. 머신 센터에서 가공하기 때문에.
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지급받는 사이즈를 보면, 뒷장에 가보면, 75, 75개 연강이네요. 20씩. 75, 75, 25T를 받습니다. 요거. 그죠? 요 소재를 한 개 지급받아요. 그러면 요 소재 가지고 범용해서 가공을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지급받냐 하면, 75, 75 곱하기 25T인데, 이거 그냥 막 지저분한 상태로 받는 게 아니라, 이 직각이 딱딱 맞는 형태의 소재를 받아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실습장에서, 이렇게 시험장이 아닌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했을 땐 아마도 직각을 맞추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시험장에 가셔서는 직각을 굳이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 이 소재 자체가 직각이 딱 맞게 딱 정 사이즈로 들어와요. 그래서 실제 가공할 때는 딱 3면만 가공해요. 이해됐습니까? 여기 아까 거기에서는 5면 가공하라 그랬지만 그럴 필요 없이요. 딱 3면만 가공하시면 되고, 이 3면은 이 면입니다. 제가 3차원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면 좀 이해가 되죠? 제일 넓은 윗면 하나, 그 다음에 오른쪽 요 옆면 하나, 밑에는 요 옆면 하나. 그래서 요 3면 정도만 가공하시면 되는데, 요거 가공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요거 가공할 때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면, 요 도면 보면, 요즘 두께가 안 보이죠? 보면은 저렇게 두 가지를 받을 텐데, 요 원래 완성해야 되는 완성 치수는 21T라고 해서 MCT 도면에 있고요. 21T.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범용 도면에서는 보니까 70에 69로 나와요. 아마도 여러분들 공개 도면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1번부터 30번 도면까지 잘 보면 69, 70은 변함이 없어요. 여기가 69일지 여기가 70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똑같은 거잖아요. 한쪽이 69든 한쪽이 70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69에 70을 이거는 정치수로 이렇게 무조건 가공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다만 두께만 MCT 보면 좀 다르거든요. 22T, 23T, 21T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것만 신경 써서 가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무슨 말? 자, 가로 70에 맞추시고 세로 69에 맞추고 두께 T는 이 MCT 도면을 보고 가공하면 돼요. 그러면 총 한 면, 두 면, 세 면, 딱 3면만 가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직각 맞출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거 설명해 드리려고 이 강의를 찍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 설명이 어렵지 않죠? 됐죠? 그렇게 작업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령 밀링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네요. 예, 하시면 돼요. 자, 법령 밀링 작업할 때 요거 한 가지 팁을 좀 설명드리고 요거 MCT 쪽 도면 넘어가고 가겠습니다. 법령에서 가공할 때는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로 가공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말로만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뭐 실제 이 가공 형상 가공하는 도면 아니, 가공하는 영상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요. 법령에서는 가공할 때 여러분들 여기 분명히 도면은 당연히 해석은 하시겠죠? 도면은 이렇게 보이면 그죠? 이 굵은 이런 선들 즉 외형선은 분명히 여기에 단차가 있다는 소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제 말 이해됩니까? 이거 단차가 있는 거 맞죠? 이거 단차가 있는 거 맞죠? 이거 단차가 있는 거 맞죠? 됐습니까? 자, 평면도 위에 쓰면 이제 정면도 오셔야 돼요. 자, 정면도 해석하고 이거 한번 매칭해봐요. 지금 단면을 AA 이렇게 단면을 끊어서 이렇게 쳐다봤으니까 여기 색칠된 이 부분의 깊이는 얼마라는 소리입니까? 4mm라는 소리예요. 이거 도면 해석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시험이 지금 실기시험이 곧 있죠? 어쨌든 이거 해야 되고 여기 7mm는 어느 부분입니까 여러분? 7mm는 요 좁은 12mm라고 하는 요 사이가 7mm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요거 제외하고 이 부분들은 다 몇 mm? 깊이가 4mm라는 소리예요. 제 말 이해됐죠? 예, 이해됐습니다. 자, 그러면 가공 순서를 법령에서 가공을 어떤 걸 먼저 해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스타일이 있는 건 다 이해되는데요. 저는 깊이가 깊은 쪽을 먼저 가공하라 그래요. 깊이가 먼저 깊은 쪽. 7mm가 가장 깊죠. 이 도면상에서. 4mm는 안 깊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7mm 깊은 곳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맞죠? 그래서 저는 요 라인을 먼저 가공해요. 자, 가공 먼저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데 사실 가공 이전에 여러분 하이트 게이지라고 들어보셨죠? 하이트 게이지를 그러니까 정반 위에다가 이 소재 69, 70에 21T짜리 소재를 가지고 금 긋는 걸 먼저 하는 거죠. 그거 다 된 거로 생각하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 요거까지.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 분명히 폭은 10인데 그러면 여기를 한번 지나가게 되면 한 방에 가공하면 좋겠지만 한 방에 가공할 수 있다 없다? 사실은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되게. 자, 그러면 여기를 지나가려면 공구는 12T짜리 공구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이 시험장에 가면 지급되는 엔드밀의 공구의 사이즈가 18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다행이죠? 그죠? 18 요거 쓰시면 됩니다.
시험장에서 그 10파이짜리를 주긴 하는데 4날짜리. 근데 이게 2명당 1개 지급되니까 내가 먼저 가공하거나 남이 먼저 가공하고 나서 본인이 두 번째 할 수도 있고 첫 번째 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10파이짜리 공구 가지고 가공을 하면 되기는 해요. 근데 본인이 혹시나 이제 공구를 엔드밀을 이제 지참해서 갈 때 막 12파이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16파이 가져가는 사람도 있긴 한데 요거는 아마 못 쓰게 할 겁니다. 금지되어 있을 거고 혹시 본인 소지하고 있는 10파이짜리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줄 수도 있어요. 원래는 여기에서 지급되는 이 재료를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그죠? 혹시나 가공하다 보면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여분으로 가져갈 게 2날에 10파이에 2날짜리하고 10파이에 4날짜리 1개 정도는 한 개씩은 꼭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자 10파이 엔드밀 가지고 여기 사이를 가공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죠? 그러면 금을 그을 거잖아요. 금을 이렇게 그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이 공구가 들어갈 때 어떤 이 금의 라인에 붙여서 가지 말고요. 이 금, 즉 12mm 이 사이에 이 선, 내가 화이트 게이지로 금을 끈 이 사이에 공구를 집어 넣으세요. 그래놓고 요 금 안에다가 이 공구를 밀어넣지 금에 바짝 붙여갖고는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선 여기를 먼저 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쪽으로 밀고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깊이 살짝 터치할 때는 깊이를 한 0.5mm 정도만 살짝 터치하고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한 Z방향 높이로 한 1mm 정도, 1.5mm 정도를 높이고, 깊이를 이제, 그러면 가공하겠죠, 여기를? 한 요만큼이 가공되겠네요. 1.5나 1.2나. 근데 분명히 터치하고 1.5를 먹이면 1.5가 아니고 1.8일 경우가 있고 1.6일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깊이가 좀 더 들어갔을 거니까. 자, 그런 거 감안해서 어쨌든 한 번 정도, 2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하면서 요 깊이를 좀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측정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측정을 했는데 2.2mm가 났다. 그러면 나머지 가공은 얼마 해야 되는 겁니까? 산수 잘해야 됩니다. 4.8mm를 가공하셔야지 7mm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상이 없죠? 이 됐죠? 근데 이거 4.8mm를 한 번에 가공할 수 있다 없다? 예,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됐습니까? 자, 한 번 깊이를 2.1mm 넣었으면 또 1mm 넣고 또 뭐 1.5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본인이 깊이를 어느 정도 공구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은 좀 공구를 Z 방향으로 먼저 밀어넣고 7mm에 맞게끔 먼저 가공을 다 하십시오. 7mm 가공을 다 끝낸 다음에 왼쪽을 가공하든 오른쪽을 가공하든 가공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깊이를 먼저 가공하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제일 깊은 쪽을. 그러면 이쪽이 도로가 다 완성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는 공구를 다시 들어 빼내고 이 다른 가공이 안 된 부분 터치해서 나머지 4mm를 타겟해서 이제 가공을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깊이를 먼저 주라는 거. 그리고 공구를 깊이 방향으로 넣고 좌우로 가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7mm를 한꺼번에 넣고 좌우로 가공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때는 야금야금 가공하셔야 됩니다. 살짝 넣고 그죠? 핸들로 이제 뭐 자동으로 하실지 핸들로 수동으로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깊이를 많이 넣고 절임량이 많다고 생각되면 천천히 가공하십시오. 여러분 시험 시간은 당연히 1시간입니다. 그죠? 금 긋는 것까지 포함해서 1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범용이 시간이 좀 촉박하다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그건 아직 그분이 아마 이 범용 장비에 대해서 좀 미숙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서투르지만, 그러니까 장비에 대한 개념이 조금이라도 이게 머릿속에 인지되어 있고 손이 조금 민첩하신 분들은 사실 가공하고 나면 딱 10분이 남아야 되는 게 원래는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딱 남기는 시간 몇 분? 적어도 5분 정도는 남겨놓고 가공 끝낸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가공을 끝낸다는 소리는 5분 정도 남겨서 끝낸다는 소리는 뭐냐면 그 줄 있잖아요. 줄 가지고 여기에 있는 버 같은 것들도 다 제거하는 것까지의 시간을 포함해서 5분 정도는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이 당황하지 않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런 거 유념하셔서 가공하면 되고 센터 드릴도 여기 시험장에서 제공이 됩니다. 쓰시면 되고 혹시라도 좀 이렇게 정밀하게 하려고 어떤 분들은 학교 센터 같은 거 막 가져가거든요. 학교 센터 챙기고 화이트 프리세터 막 이런 거 챙기고 이건 Z축 원점이고 아큐는 XY 원점이잖아요. 뭐 저는 뭐 좋습니다. 좋은데 기능사 시험은 정밀도를 그렇게 잘 안 봐요. 이 제 말 이해됩니까? 이 도면에 보면 사실 정밀도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0이고 마이너스 10분의 1, 여기는 10분의 1에 0이고 이런 정밀도가 있는데 이 범위에만 들어가면 되지.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정밀도가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 25지만 여기 뭐 25.3이 되든 25.2가 되든 감점만 있는 거지 크게 탈락은 없어요. 다만 여기 25인데 막 27, 26 이렇게 가공해버리면 이미 오차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건 오작으로 이제 판정이 되긴 한데 어쨌든 그 소수점 얼마 범위 내에서는 그냥 감점만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 것만 좀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아큐센터나 화이트프리 세터는 글쎄요 가져가면 좀 무겁지 않을까요? 귀찮을 것 같고
XY 원점 세팅은 엔드밀 가지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살짝 터치하면 그거 한 0.1mm 밖에 되지 않아요. 이해됐죠? 자, 그렇게 해서 범용 작업하시면 되고요. 범용은 그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MCT 쪽에 있는 밀링 요거 도면 이렇게 지급받죠? 캠을 짰을 거잖아요. 캠을 이렇게 짰죠? 짜고 요 프로그램 받았다 그죠? 자, 그러면 장비에 넘어가서 얘 가공하겠죠? 가공, 뭐 원점 잡고 가공 스타트하면 되죠? 사실 MCT는 이거 뭐 세팅 해가지고 돌려버리면 사실 한 20분, 빠른 사람은 25분 남아요. 이미 캠을 짰고 그냥 세팅만 하고 돌리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모싱 센터 할 때는 본인이 이렇게 익숙한 장비가 아닐 확률이 거의 높죠. 왜냐하면 해당하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지 않았을 거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을 찾을 때 내가 썼던 컨트롤러가 환학인지 지멘스인지 그것만 파악하고 갔을 확률이 높잖아요. 장비가 두산 건지 화천 건지 이게 위아 건지 그런 것까지 또 보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컨트롤러가 좀 중요하니까 안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장비를 만지는데 미숙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도우미로 오는 고등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걔는 훈련생들이지 싶은데 걔들한테 좀 살며시 물어보시면 좀 그 걔들이 눌러주지는 못할지언정 옆에 와가지고 뭐 누르세요라고 얘기는 해줄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도우미들 분들한테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시면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그냥 혼자 끙끙 앓지 말라는 소리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해됐죠? 그래서 사실 이걸 가공을 다 끝내고 나면 한 20분 남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가 종종 가끔 생겨요. 딱 돌렸어. 근데 갑자기 에러가 떴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몸 세우겠죠. 맞죠? 그러면 당하지 마시고 사실 이게 에러가 뜨면 빨간불이 뜨면서 이게 감독관이 와가지고 지적을 하고 뭐 장비 끄라 그러고 뭐 탈락이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감독관이 옆에 없으면 이거 EOB로 들어가서 파일로 들어가가지고 그런 X코드를 한번 수정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놓고 다시 원점 다시 갔다가 다시 스타트해도 안 들키면 돼요. 안 들키면 됩니다. 안 그러면 훈련생한테 한번 살며시 물어보십시오. 거기 있는 친구들한테. 그러면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이해됐죠? 그리고 시험 중에 추가된 부분이 있죠. 공구를 1번 공구든 2번 공구든 3번 공구든 공구 한 개를 넣었다, 그러니까 그 터렛상에다가 공구 교환대에다가 있죠. ATC 상에다가 넣었다 뺐다를 하라 그러잖아요. 주축에. 어떤 시험장은 처음부터 공구를 그냥 끼우는 걸로 해서 이제 넣었다 뺐다를 이제 다 했는 걸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시험장은 아예 공구가 이제 체결되어 있는데 걔를 이제 컨트롤 이제 조작해가지고 공구를 뺐다가 다시 끼우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이게 시험에 추가된 내용이니까 그게 벌써 좀 오래전에 얘기긴 하겠지만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모르겠거들랑 사실은 훈련생들을 많이 좀 한번 물어보시는 게 많이 도움받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제가 말하는 게 100%입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험장의 분위기나 감독관의 성격이나 이런 게 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감독관으로 갔었을 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아무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작업은 이렇게 하면 뭐 되겠네. 그죠?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아마 밀링 실기에 대한 설명은 뭐 거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숙지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시험장이 이제 공지가 되면 그 시험장을 적어도 시험 치기 전에 그러니까 시험이 실시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한 2주 정도 있죠. 시험 시작하는 그날 가면 안 되고 시험이 시작되는 그 전주나 이런 데 가보면 그 학교의 어떤 선생님이든 그 담당자들한테 연락해서 시험 장비 좀 보러 가도 되냐고 한번 정중하게 물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가서 운이 좋으면 장비를 실제로 만지게도 해줍니다. 감독관이 아니라 거기 그 시험 장소가 될 곳에 어떤 선생님 혹은 담당자분이 만지게도 해줄 수 있어요. 특징도 설명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시습이 있는 이런 장비를 조작하는 시험에서는 꼭 가서 한 번 정도는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 그걸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의 여기까지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